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이 정도면 선방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밤새 미증시에서 뭐 야간 선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한가까지 갔다가 맞아요. 낙폭 네. 줄여서 뭐 4%대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뭐 방산주 일부 다른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또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이 빨간불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어서 특히 장비 쪽에 있어서의 주가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뭐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도 1조 8천억 넘게 출회가 되고 있고 현선물을 동반 매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팔지만 개인이 다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가까이 매수, 코스닥도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우리 개인들만 열심히 사네요. 매니킴님이 당분간은 횡보라고 딱 본인의 의견을 정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또 속보로 이란과 뭐 이란이 쐈다. 헬기 격추했다. 당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전쟁은 지긋지긋하지만 네.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싸우는 게 이란의 혁명수비대인가 네타냐후인가라는 또 그냥 나 누구랑 싸우고 말고 있는 다 거야? 적인 것 같아요. 약간 네타냐후도 절대 지금 말을 안 들 것 같긴 하고 말안 해가지고 듣고 있어요. 예 골치가 좀 아픕니다. 어쨌든 근데도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거 호르무즈 해협에 뭔가 통항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유를 뭐가 있을지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죠. 수급을 빨아들이는 스페이스X 상장 얘기도 있고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얘기도 있고 너무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좀 오프라인 나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세미나도 들으시라고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여의도 본사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매크로를 활용한 투자 전략, 2부 왜 지금 우주에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김영환 차장님, 김현태 책임 운용영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1, 2부 제외하고 나서도 또 개별 종목 상담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의도 본사 아직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링크 통해서 신청을 미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또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 수요일 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어제 안 나와서 그래요. 아니 지난주에 지난주에 쉬었잖아. 쉬었어요. 지난주 선거 맞아요. 때문에 쉬었잖아요. 네. 예, 지난주에 어제 제가 쉬었고, 없었는데 뭐 맞아요. 빈자리 전혀 공백 느껴지지 않던데요? 아니요. 저는 우리 안방마님, 안방 요정이 굉장히 보고 싶었고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보니까 더 반가우신 아유, 분 상승 잘한다. 요정 감사해요. 상승 요정 우리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때요? 부장님 이 자리가 편하세요? 그 자리가 편하세요? 이 자리가 편합니다. 진행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약간 진행자와 또 예. 출연자의 DNA가 반반씩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네. 진행하다가도 뭔가 이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네. 채팅 올라오는 걸 잘 못 보고 할 말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있으니까 보여요. 여러분들의 그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많은 글들이 바로 직접 보여요. 맞아요. 보니까 네. 저기 보면 나이 많은 요정 없다. 무슨 그런 걸 또 봅니까? 예. 그래요. 네. 요정 나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요정 30살이에요.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아요. 그거보단 네. 저 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이 여도은 앵커님과 허재무 앵커님의 이 실력, 능력 아닙니다. 다시 사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예. 그 자사 플랫폼의 MC를 방송을 또 진행하시잖아요. 진행자로 하고 맞아요. 계시고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정말 전문 진행자보다 더 전문적으로 맞아요. 진행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또 고민 상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쭉 봐주시죠.
일단은 그 5월서부터 네. 외국인들이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근 4조 가까운, 물론 오늘은 좀 일부 코스닥 매도가 좀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5월 달만 보면 많은 수급에 교란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지만 뭐 고용 문제도 있었고 스페이스 X 상장 문제도 있었지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키워드들이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긴 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근 4조 정도 가깝게 코스닥을 사실 담았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10시서부터 아까 9시부터 10시까지는 사실 계속 우리 보도 기사에도 확인되셨지만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호르무즈협에 대한 선박 뭐 이동량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로 직격탄이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 부담스럽냐면 또 오늘 또 CPI에 관련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컨센은 4.2라는 숫자가 지금 거의 뇌리 속에 지금 박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4.1이 나올 수도 있고 4.2가 나올 수도 있고 4.3은 아니겠죠? 4.3은 조금 쇼크일 수가 있죠. 그쵸. 4.3 우리가 네. 합정으로 조금이 많이 아니라요. 나왔잖아요. 엄청난 쇼크가 우리가 나올 예상치가 한 거라고 4.2 정도 지금 예, 하고 맞습니다. 평균이. 뭐 또 다음 주는 또 BOJ 관련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또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단에서 또 12일 날 또 스페이스 X 상장 이슈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막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왜요? 아니, 술을 그러니까- 많이 드셔가지고 아유. 그건 이제 개인 사정이시고. 네. 사실은 여러분들 계좌 상태가 굉장히 지금 건강한 상태는 아마 아니실 거예요. 많이 맞아요. 났어요. 네. 다만 저는 주식을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쭉 가져갈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등에 변동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은 김병현 이사가 나와서 6월간은 계속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할 거지만 6월 중순 넘어가면서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그런 장이 다시 도래될 거다라는 말씀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전 믿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악재의 크기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죠. 제가 정리를 해봤지만 상승장이 무르익을수록 돈은 점점 좁은 곳으로 모인다라는 점이 사실은 아킬레스 건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출렁거리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비재기된 투자 최근에 또 신용을 또 많이 또 하세요? 다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 월요일날 주식 털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제 급등하면서 아마 속이 쓰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요거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금리 상승은 이번 주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고 새 주식에 대한 대량 공급이 다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예민한 구간에 진입하는 것일 뿐 우리가 5월 12일 날 주가가 회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는 관전평은 첫 번째 일단 신재생에 약간 희망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해상풍력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주식 성장 펀드 3천억에 대한 펀딩이 또 해상풍력 관련돼서 아마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SK그룹이 신재생 관련돼서 많은 좀 고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좀 재정립하는 그런 관련돼서 SK그룹 내의 신재생 종목들은 오늘 굉장히 빨간불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사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약간 빨간등이 켜졌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태양광 쪽에 대한 탑다운 분석상 여러 가지 실적은 전약 후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네.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뭐 하나솔루션, 뭐 OCI 이런 OCI 도. 종목들에 대한 네. 부분들은 다시 바닥 잡는 모습들이 좀 나와 있고요. 네. 다만 신재생에서 좀 불편한 종목들은 오늘 2차전지가 아직은 좀 상승의 대열에 쉽게 지금 편성되지 못하는 오늘 ESS 쪽은 좀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래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신재생이랑 어. 같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또 하나 불편한 것은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원전 아직 관련. 기지개를 지금 못 피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우리 참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관련 종목들은 좀 바닥 잡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다만 저 반대편 영역에서는 어제 사실은 제가 그 을지로 명동 쪽을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베트남 관광 온 느낌. 왜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안 들려요. 다 외국 사람들이 완전 문전성시.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명동 시장 상권이 아하.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다만 저는 저희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더현대서울 통해서 백화점 이런 업종에 관련돼서 약간 직간접적으로 느꼈지만 네. 실제 길거리를 나가 보니까 그렇죠.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유입, 외국인들의 지갑이 6개 이렇게 돈이 나가는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부분들이어서 물론 네네네. 환율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업종 제가 직간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던 모습들이고 그래도 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주도했던 상황은 아까 제가 서두에 외국인들이 5월 달서부터는 주식 코스닥을 좀 사모았다. 네. 그 영역이 어느 영역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좀 유입됐냐면 일단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이고 그쪽 영역이 오늘 종목들은 꽤나 셉니다. 상대적으로 그쵸. 지수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무겁고 뭐 그런 상황에 비해서 오늘 소부장은 굉장히 세다. 일단 첫 번째는 전공정 장비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뭐 유진테크, 뭐 테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들의 공교롭게도 특징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상의 부담이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미 작년서부터 주가가 뭐 한두 단계 레벨업이 이미 된 상태에서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가 이건 가격 조정이 아니었던 거죠. 기간 조정이 좀 일부 있었다가 다시 주가가 뿜뿜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공정. 물론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왜냐하면 디램의 생산량을 2030년까지 2배를 늘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자, 디램 생산 2배 생산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코멘트입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광주 공장 관련돼서 호남에 얘기가 나왔죠. 예, 네. 뭐 후공정, 파운드리 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 이게 장비에 대한 밸류 체인들 종목들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K 하이닉스보다 저 삼성전자를 조금 더 점수를 조금 좀 주고 더 주십니까? 그러니까 50대 네. 50이 아니라 51대 49를 좀 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약간 턴어라운드 관점을 네. 3분기로 좀 땡겨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냐면 일단은 이미지 센서 업체긴 하지만 두산 테스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 종목들이 그동안 CR, 그러니까 코스트 리덕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업체인데 작년서부터 쭉쭉쭉쭉 올라오는 그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파운드리 쪽에서 그러면 좀 더 내러티브를 좀 더 연결시키면 코미코 같은 이게 테스트 장비 쪽에서도 한번 이 파운드리 쪽에서 충분히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코미코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주가가 이런 와중에 이런 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들 내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장비가 먼저 1차적으로 수혜를 보지만 두 번째 수혜는 어디겠습니까? 소재단입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연결시키면 좀 솔브레인 관련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서 투심은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 아직 유입은 안 됐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살살살살 모으고 있었다라는 점이 만약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또 기관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어그리한다라면 다시 한번 내 속은 지금 썩어 문들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종목 찾기에 대한 시점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식 당장 팔 거 아니잖아요. 좀 가져가는 전략이 만약에 유효하시다라면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가 될 능력이 없으시다라면 네. 인베스터가 되시길 바라는 투자자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흉내 내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사실은 엔터를 누르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시장에 그 돈을 만지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히 여의도 뭐 금융권의 이런 뭐 외국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요, 한 달 성적표를 바로바로 받습니다. 이메일로. 너 이번 달 성적표가 이랬더라. 이게 수익률이 30%인데요. 야, 시장이 35% 올랐는데 너 30%면 너는 낙제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은 뭐랄까요?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제 8% 빠지고 8% 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들이 만든 시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을 지필 때 부채질을 했던 수급들이고요. 빠질 때 더 빠지고 오를 때 뒤늦게 더 따라붙는 그런 수급들이 뒤늦게 그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길 바라고 투자자가 되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요, 한 달 성적표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12일 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 야, 다음 주에 BOJ? 야, 그 다음에 야, 이 고용지표? 미국은 물가에 대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라가 아닙니다.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랐던 거죠. 근데 저희들의 생각은, 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월드컵 이슈가 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드컵이요. 네. 월드컵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저희 나라도 첫 경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첫 경기 그래요? 하죠. 금요일 날. 그 몇 강이에요? 되게 이번에 되게 많다던데. 48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럼 48강? 그렇죠. 기존의 32강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요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죠. 이번에 그 워시 확인 후에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이 장표에 써져 있지만 이 레저 쪽에 대한 이 고용이 굉장히 이번에 5월 달에 엄청 늘어난 거죠. 요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이건 저는 일시적인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고용에 대한 이 잘 나오는 지표는 저는 한 7월, 8월 되면 다시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 쪽에서도 아마 페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부분이고 오늘 저는 좀 그 4.2가 굉장히 중요한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4.2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거 이미 시장이 다 그렇죠. 반영한 이미 거 예측을 아니에요?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답지가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4.2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쇼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간밤에 어저께 시장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변동성 보셨습니까? 빅스도 막 이거 올라갔다 그것 내려오고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하신 내려갔다 분들 올라오고. 장전에 플러스 5% 갔다가 네. 11% 빠진 거니까 맞아요. 16%의 변동성이 있던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뭔가 막 또 뭐 전쟁이 더 커졌나? 검은 돈들이 아니 전쟁은 이제 막 아, 이거는 뭐 근데 신경 안 쓰고. 변동성이 있을 법도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약간 딜레이 이런 노이즈가 있었고 또 뭐 그 나왔다면서요? 뭐 그- CPO에 관련돼서도 다소 네. 좀 노이즈. 그러니까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분은 쭉 우상향인데 네. 살짝 이렇게 돌멩이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국 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영국 철도가 10km, 15km 하다가 야 이거 전국으로 까는 게 맞아? 공사 스톱. 이런 노이즈가 많습니다. 네. 당국에서 이렇게 토론을 아하. 야 이거 20km 까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성이 될까요?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런 철도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100배 올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 지금 AI에 관련되는 광폭 이 행보는 노이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중요한 건 왜 메타가 알파벳이 유상증자를 하는 거겠습니까? 이 결국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한 거고요. 네. 결국 이 스페이스 X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우주 테마 항공으로만 이게 뭐랄까요? 이 포장이 된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AI입니다. AI고 오픈 AI고 그다음에 엔스로피 AI고 얘네들에 대한 상장하는 이슈는 결국 자금을 더 받아서 공모 자금을 받아서 AI에 대한 더 큰 그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한 번 정도 인상을 한들 네. 물론 시장에 노이즈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올해 연간 내내 저는 동결 갈 것 같거든요. 물론 약간의 어떤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저는 동결 쭉 갈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워시를 한번 믿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전체 뭐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워시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AI에 대한 생산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올 하반기서부터 생산성들이 계속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될수록 아마 요런 캐펙스 노이즈 뭐 공사하다가 데이터 센터 짓다가 잠시 멈춤에 대해서는 뭐 그럴만해 그럴 수 있어 라는 부분들 일시적인 개별 기업단의 개별 어떤 업체 간의 그런 노이즈일 뿐 전체적인 이 광폭 행보는 뭐 온고잉하고 있는 거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노이즈들에 너무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1부에서 그러면은 이제 금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굉장히 요즘에 많은 뉴스가 나오는 게 고환율 문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게 정말 수출을 이렇게 잘하는 지금 대한민국인데 환율이 이게 맞냐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 잘 벌어오면은 달러가 흔해진다. 이게 상식이었는데 지금 그게 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공모 자금에 대해서 한 4배 정도 지금 돈이 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환 딜러한테 전화해서 통화해 보면 아시겠지만 달러 품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 장표도 이제 나와 있지만 네. 이 지금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끝자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뭐 주식의 외국인 매도도 하나의 영향을 좀 미쳤긴 하지만 네. 이 외환 딜러가 실제 이 딜링 룸에서 이 겪게 되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이 포지션이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를 과매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역이 다시는 너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치고 베팅할 만한 리스크는 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네. 모습들이고 그 현 수준에서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의 추가 확대 역시 제한된다. 이게 일중 변동폭입니다. 고점과 하락점의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영역 역시 지표상의 거의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하우스 뷰는 일단 이 한마디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환율은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네. 대외 재료 안정화 시 다시 더 되돌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1,500에서 1,550원까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저는 조만간 1,400원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저희 하우스 뷰기 때문에 일단 뭐 언제 다시 뭐 환율이 또 1,550원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단기 변동성이 있은 후에 다시 저는 3분기에는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고 정부도 지금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점. 요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충분히 요 6월의 변동성 이후에 7월부터는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네. 산업이나 기업단 소식들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반도체 얘기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젯밤에 주가가 완전하게 급락을 만들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세미 애널라시스 발음도 어렵네. 거기 자꾸 이거는 약간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공매도 세력과 뭔가 청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결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약간 내용 뜯어보면은 사실 그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쓱 보면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메모리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AI 관련한 투자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술적인 음. 내용이라서 저는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터보컨트 얘기할 맞아요. 때 맞아요, 구글. 한 얼마 정도 흔들렸죠? 그때 얘기 이슈 나오고 딱 일주일 힘들었어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힘들었고 시장은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제본스의 역설을 인정했어요. 저게 맞아. 저는 전체 메모리 수요가 오히려 늘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네. 글쎄요, 제 특징, 저 아침엔 투자의 수요일 특징은 종목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본스 역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상승 흐름 자체를 뒤질 만한 충격적인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를 버텨야 하는 이유 요거 저희가 이제 53만 원으로 목표가 올렸고 네. 얼마 전에 대만에서 사실은 컴퓨텍스 요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기업 총수를 만난 것보다 이 대만에서 행사가 저는 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질문이 뭐 네이버 왜 저래요? 현대차 왜 저래요? 맞아요. 네. LG전자 왜 LG전자 빠져요? 왜 빠져?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다시 저는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여러분들 시계추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타임라인을 5월 13일로 좀 돌리셨으면 5월 좋겠습니다. 13일 무슨 일이 있었죠? 5월 12일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빵 뜨는 그러면서 UBS. 네, 그래서 목표가를 확 올리는 네. 그런 광분의 반도체 시장이 있었죠. 광분의 시장 네. 그 전날까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차분하게 보자라는 거죠. 네. 마이크론이 지금 9배, PER 9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어떤 놀래 가지고 어떤 6배 다시 하회가 된 시점에서 네. 다시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행사를 통해 저희는 이제 네 종목을 이제 봤는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벨 요 네 종목을 저희는 요 대만 행사를 저희 NH투자증권의 반도체 애널이 요 행사를 갔다 오셨고 네. 아마 전 증권사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손잡고 가진 않았지만 각자 비행기를 끊어서 갔겠지만 이 행사를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종목, 네. 누구는 이 종목, 누구는 이 종목으로 종목을 선정을 했지만 저희 NH는 이렇게 네 종목인데 만약에 제가 갔으면 요 한 종목을 더 넣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삼성전기. 전기. 전기. 우리 오늘 또 상황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 박지우 부장님의 네. 저는 최애 기회입니다. 종목. 전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GS에서 일본에 대한 기업들 몇 가지 종목들 레포트가 좀 나온 게 있는데 네. 목표 주가 상향하는 회사가 3개가 있었어요. 네. 이비덴을 목표가를 이렇게 올렸고요. 자, 이비덴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냥 기판 회사다. 아니 근데 뭐 상향 조정한 폭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래요? 더 올린 거예요. 이전 주가가 네. 이전 주가가 목표가 안 올리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UBS처럼. 자, 무라타는 MLCC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렸고 네. 아마 여러분 MTS나 HTS에서 타이어 유덴을 검색하면 안 나와요. 뭐라고 검색해야 되냐면 태양유전. 태양유전이라고 검색해야 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를 올립니다. 이거 뭐예요? MLCC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일본의 전자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데 1번과 2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외사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 저는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좀 작은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기만 더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종목도 얘기 좀 네. 해봐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최근에 계속 매집하고 싶은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대덕전자. 대덕전자고요. FC BGA를 잘하는 네. 대덕전자고 대덕전자는 증설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증설을 지금 삽을 뜨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완공입니다. 이제서야. 그 다음에 보고 있는 회사가 저는 해성 DS를 네. 사모으고 싶은 그런 종목인데, 이거는 약간 리드 프레임 관련된 것과 기판 쪽. 근데 이쪽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좀 좋게 보는 산업군이 바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네, 엔비디아형 팹이 네. 자동차에 탑재가 되는데, 또 엔비디아가 지금 잘 하고 싶은 영역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잘 하고 싶은 회사가 테슬라 진영과 이제 엔비디아 진영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탑재가 되는 하나의 팹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서버단이 들어가는데, 서버단을 계속 적층하면서 하나의 기판 위에 이렇게 올려서 자동차에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공부하다 보면 리드 프레임이 더 많이 고사양의 고가의 리드 프레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기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회사가 해성 DS에 탑다운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고, 하나 좀 보고 싶은 게, 요즘에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모텍이라는 회사를 좀 공부하고 싶어요. 아모텍이요? 네, 아모텍이라는 회사도 저는 이 회사는 이제 MLC입니다. 기판 쪽이 아니라 범용 MLC인데 네. 작년에 얘네가 마벨을 뚫었어요. 마벨을 뚫었는데 마벨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얘네가 하는 아모텍의 MLCC가. 그러면서 아마 지금 시총이 한 3,500억에서 한 4천억 사이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350억을 증자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아마 6월 20 며칠 날 아마 유상증자 확정가가 나올 거고, 네. 8월 초에 아마 청약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를 물음표를 해보면 결국 350억 중에 300억을 시설 자금. 그게 투자 자금으로 그게 나간다는 한마디로 거죠? 뭡니까? 캐펙스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즈너블한 명분이 있는 증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증자에 관련돼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되는 증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영업이익단, 그다음에 올해 한 200억, 또 내년에 한 300억, 또 내년에 또 내후년에 400억 이런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면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4천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지금 MLCC와 FCBGA의 기판의 최고 지금 선두주자인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물어본다라면 아마 신규 투자 자금을 개인들이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가지고 삼성전기를 사라고 하면 못 사요. 왜냐? 삼성전기가 올해 가이던스가 한 뭐 2조, 뭐 내년에 뭐 3조. 이 정도 영업이익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을 보면 이미 150조 내외이고 어저께까지 거의 뭐 150만 원에 또 육박을 한 주가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홀딩하시는 삼성전기 주주분들은 왜 홀딩하고 있냐? 저는 지금도 삼성전기의 퍼포먼스가 더 많이 보이냐 하는 이유는 내년에 저는 3조를 그 이상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4, 5조 나올 거다. 그리고 내후년은 더 벌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 이게 뭐랄까요? 네. 제가 요거 스페이스 X를 이거 볼까요? 네. 이거 보세요. 보여주시죠. 별거 아닌데 네. 스페이스 X의 현재 위치가 이래요. 매출을 보시면 네. 이것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기업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부여받지 않습니까? 얼마를 부여받냐면 보세요. 주당 135달러가 물론 얼마에 시작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시총이 1.77조 달러에 뭐 사실은 뭐 조달하는 비용 뭐 금액은 얼마 안 네, 되긴 뭐, 하죠. 맞아요.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네. 네. 하지만 요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을 만한 매출단이냐?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2030년에 지금 가이던스가요. 야. 매출 10배예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어쨌든 스페이스 X를 밸류를 이렇게 주는 이유는 야, 지금 성적표 가지고 내가 지금 밸류를 주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물론
너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았어? 저희는 투자 전략은 이렇게 보는 거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주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가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담이 있죠. 뭐냐면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이 일정별로 뭐 들어올 거니까 네.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이 학수고대하는 그 희망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성공을 해야 그 뒷단에 뒷단에 따라오는 뭐 오픈 AI도 그렇고 엔트로픽. 뭐 그런 성공의 뭐 예상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다른 기타 업종 아침에 김효진님이랑 방송하셨죠. 그 스펙스 X에 대해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저는 귀에 딱 와닿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분위기, 어.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게 질적인 거냐 양적인 거냐를 따지기 전에 시장의 질을 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더라. 네. 이게 잘 돼야지만. 잘 돼야지만 거다.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구나. 그러니까 성공 흥망성쇠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주가가 뭐 이렇게 됩니까? 빠집니까? 횡보합니까? 이것보다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어떤 종목들 뭐 성장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척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그 일본의 어떤 그런 뭐 기판 MLC 종목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의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삼성전기가 앞으로 애드업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아니 MLCC와 기판을 하나의 세트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되는 거고 기판의 시장의 변화는 유리라는 것이 물론 CPO라는 어떤 광이라는 게 하나 붙었긴 했지만 결국 이거는 유리 기판을 가기에 하나의 전초전이고 하나가 중요한 게 삼성전기가 아직은 뭐에 안 들어갔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기도 아직 이제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기는 서버단을 누구를 좀 잡았습니까? 엔비디아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잡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의 시작 첫 단추가 깨면 깰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삼성전기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갑자기 급반등했던 이유도 네. 단순하게 단기 낙폭과대에서 반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서 사고 싶었던 대기 매수세가 어제 드디어 터졌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대변하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파급되는 연쇄적인 다른 종목들을 찾아본다라면 코스닥에 만약에 돈이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노를 져야 한다면 만약에 부담스러운 주가면 다른 종목들 다른 심택도 있을 수 있고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덕전자, 해성 DS 또 아모텍 이런 종목들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지금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제가 잠깐 지금 곁눈질을 하고 있는 시세를 좀 보고 있으니까 소부장 아이들의 힘이 조금씩 커져간 것 같아요. 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지금 코스닥에서 네. 주성 엔지니어링 12% 12%.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상위 종목들 보니까 두산테스나 16%, PSK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대요? 16% 그리고 유진테크 10%, 원익 IPS 9%.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네. 한 번 오를 때는 진짜 시원하게 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추세가 종목별로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은 최근 하락에 같이 빠지는 종목도 있지만 완전 추세 살아서 지금 고점에서 계속 고점 높이고 있는 종목도 많은데요. 자, 제가 장표 한번 보고 네. 저는 모니터링을 이제 연습장을 쭉 찢어가지고 한번 맞아요. 와봤는데 만약에 주가를 팔지 않을 거라면 네. 주가를 팔지 않을 거라면 이런 것들로 한번 저 정말 원 오브 댐만 갖고 온 거거든요. 엄청 많은데 야 또 무슨 종목 백화점 너 차릴 일이 있냐? 무슨 종목 홈쇼핑하냐? 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까봐. 이거 묶으면 다 섹터잖아요. 이게 사실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삼전한이군요. 저는 약간 51대 49로 주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건
6월 마이크론 실적이 6월 24일 날 나오나요? 6월 24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6월 나올 말에, 거고 네. 7월 초에 삼성전자에 잠정 대한 실적. 프리뷰가 나올 건데 지금 컨센서스는 80에서 85조예요. 100조 넘을 거라. 그렇죠. 100조 얘기를 많이 왜 들었는데. 그럴까요? 뭐 때문에? 고환율. 그렇죠. 환율 효과. 환율 효과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는데 안 만났는데 회장 만났다고. 마지막 일정이 예. 전 주목해봐야 될 게 파운드리 사업부를 만나고 왔어요. 마지막 사업. 마지막 사업. 마지막 마지막 일정에 네, 어. 비공개로. 뭐 비밀 회동을 뭐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언론에 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약간 갑의 마인드로 젠슨 왕이 얘기한 건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갑인데 네. HBM4를 굉장히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겁을 낼 정도로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닝 모멘텀은 제가 볼 때 2분기 좀 기대해 보자. 라는 게 저의 추측인 거고. 네. 그래서 근데 효성중공업 LS 일렉을 제가 왜 적어놨냐면 네. 지금 딱 60일 선에 걸쳐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차트를 저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사실 이거 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력 쪽에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치고 갈 때 전력을 팔아서 간 거예요. 네. 수급적인 이슈가 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변압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하다가 지금 60일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은 쌍바닥 형성을 유지를 못했어요. 네.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왔는데 다만 HD 현대일렉은 이미 60일선이 깨졌어요. 이미. 그래요. 그래서 두 종목이 일단 60일선 강력하게 지지되는지를 좀 네.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또 그림을 또 그리다 보면 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차트상 조금 지지되는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런 기판과 이쪽에서는 아마 이노텍이 오늘 좀 빠지는 모습들인데 간밤에 네. 애플의 행사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애플이 한 3%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I 폰이라고 이제 흉내를 내 가지고 딱 짠 이거 봐봐요 했더니 봐봐라. 야야야 이 뭔데? 뭐 이런 거죠. 네. 뭐가 달라진 거야? 뭐 여기서 난 이노베이션을 모르겠어 라는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일부 실망감 때문에 물론 사실은 애플 주가를 보시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래더라 라고 얘기할 정도는 저번 주까지만 보면 주가가 굉장히 짱짱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요렇게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이 조금 아침 상황은 조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더뎠다라는 것들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업황 관련된 증설 이슈 스토리는 강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에너지 체계에서는 이쪽이 좀 많이 좀 원전. 이제 화이팅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제 신재생이 떴지만 야,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차례 아니겠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원전 관련돼서 한국과 굉장히 지금 긴밀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중간중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주 베이스 관련된 모멘텀은 6월이야, 7월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ADR, SK 하이닉스 ADR 7월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6월, 7월 굉장히 이슈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언제 올라요?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 이따금씩 오르긴 하는데. 이따금씩이요. 그 다음 차례를 계속 이제 노리는 겁니다. 네. 원전이야? 아니면 2차 전지야? 어저께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 네. 우리 한국은 언제 넌 미국 제약 바이오랑 또 한국의 바이오랑 좀 다르죠. 조금 그렇죠. 결이 많이 네. 다르죠. 네, 다르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지금 울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락의
빌미는 야 금리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 본연의 모멘텀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개별단에서 한번 우리 제약바이오들이 좀 힘을 내줘야 또 코스닥 진영의 또 큰 공룡 섹터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을 내줬으면. 그래서 종목 선택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라든지 코스닥 관련된 ETF를 많이 사시는데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도 아까 명동 뭐 을지로 그렇죠. 갔다 왔지만 네. 정말 외국인들에 대한 이 효과들은 딱 반반이 아니라 90%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입니다. 아시아, 동아시아권. 나머지 10%는 서구인입니다. 남미 뭐 네, 제가 왜 이렇게 미국, 구분 유럽. 졌냐면 네. 90% 동양인들은 비싼 데를 사실 투숙하진 않아요. 중국 관광객도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서양인들은 아. 왜냐면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9박 10일 올 것 같아요? 그쵸, 안 아니죠. 그래요. 짧게 오죠. 짧게 와요. 네. 짧게 왔다 가시거든요. 근데 서구인들은요 안 그래요. 9박 10일 코스 잡습니다. 길게? 아, 저 바로 옆에 막 호텔 몇 개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그 서양인 분들 되게 많이 봬요. 어. 가족 단위의 맞아요. 여행객들. 그래서 사실 시장이 흉흉했지만 바닥에서 조금씩 이 머니들이 약간 수급이 유입되는 섹터가 일단 1번 카지노,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 하나가 호텔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용산에 가면 드래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서부 T&D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파르나스 호텔 떠올리면 GSPNL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엔터와 더불어서 약간 외국인들의 유입,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관망하시지 않아서요. 지갑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소재단도 여전히 어닝 모멘텀들이 서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투자 행보와 좀 연결져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런 쪽이고요. 두 놈이 껴 있습니다. 이쪽은 주가가 일단 한 번 레벨업이 된 종목들이에요. DBI텍과 네페스. 네, DBI텍과 네페스 이 두 종목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전력 반도체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쪽은 약간 우주 태양광 쪽입니다. 우주 태양광. 네, 우주 태양광 쪽이어서 네. 우주 관련돼서 HVM, OCI 홀딩스, 세아베스틸 지주 왜 증권이 껴 있을까요? 스페이스X.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여기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수출. 네, 그래서 APR과 달바 글로벌 네. 화장품이 최근에 조금 세집니다. 아니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라고 근데 하던데요. 참 섭섭한 게 네. 화장품 주주 입장에서는 예. 그게 작년부터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만 그렇게 뿅 오르고 말아요. 계속 수출 데이터는 좋게 나오는데 네. 사실 시장의 수급이 아무래도 뭐 다른 섹터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맞아요. 쏠리다 보니까 지금은 오르다 사실은 말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공부를 왜 해? 시장의 성격이 이런데 네. 야 공부를 왜 하냐고 그냥 시장 보고 대응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이게 섹터 공부 종목 공부하다 보면 주가 빠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이 학습 의욕을 완전 꺾어버리는 시장의 성격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다시 이 건전한 투자 문화, 이 학습하면 할수록 수익률로 연결되는 그 시장이 빨리 오기를 정말 기원하고 간절한 여러분들의 계좌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저는 오늘 코스닥이 바닥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닥이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지금 978. 천선을 올라가야 되고 저 화장품 하나만 더 저는 화장품 주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70% 넘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야금야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저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투자 포인트로 개별 브랜드를 볼까 아니면은 ODM을 좀 쳐다볼까? 어디가 좀 더 편안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두 종목만 보시면 된다고. 두 종목만. APR하고 APR하고. 저는 달바 글로벌. 수출 그러면은 잘하네. ODM이 아니네요. 예. 어. 왜 그러냐면 어.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요? APR과 달바 글로벌 특징.
자기 브랜드 있는 거? 미주 쪽, 유럽 쪽? 유럽에서 잘하는 회사를 잡아요. 지금 유럽에서 YOY, MOM 데이터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 생각보다 유럽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4월 달이 사실은 역대급이었고요. 5월 달은 아쉽게도 4월을 역전하지 못했어요. 수출 데이터가 화장품 쪽에서는. 그래서 역대 2위예요. 5월 데이터가. 이제 지금 6월 이제 오늘 6월 10일입니다. 10일이죠. 네. 6월 10일이니까 또 좀 이따가 또 이제 또 중간 또 월 중간 데이터가 나올 텐데 아마 5월을 능가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금액단으로 봤을 때 이제 환율이 또 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금액단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역대급 아마 신고가가 6월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게 저는 화장품이고 화장품. 그리고 중요한 건 네. 6월부터 화장품의 최대 성수기 진입입니다. 선크림. 네, 쇼핑 시즌에 거의 성수기 진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봤던 지역이 이제 일본 쪽도 좋지만 이제 북미 쪽에 드디어 올리브영이 미국의 맞아. 첫 법인 출점이 들어갑니다. 맞아. 그러면 또 데이터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내러티브. 역시 K뷰티는 짱이었어. 의심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장에 대한 생각이 너무 반도체에만 몰입돼 있다가 야 이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아. 네.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이 조금씩 온다라면 여러분 주식의 매수의 적기 타이밍을 여러분은 맞출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맞춥니다. 좋은 거는 미리 사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 좋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 네. 진짜 잘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OEM, ODM 기업도 뭐 달바 글로벌 잘 되고 APR 잘 되면은 수혜 받을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 투자하셔서 지금 채팅창 딱 분위기 보니까 네. 화장품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 네. 거기다가 화장품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근데 또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LG 생건을 나한테 비교한다고 그건 좀 기분 나빠? 선을 좀 긋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는 좀 주가도 굉장히 안 좋던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놀린다고 맨날 아모레퍼시픽 주가 암울하다 하는데 아이고 많이 암울해졌네. 아무래도 그래요. 주가가 네, 내가 많이 암울하네.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PR하고 달바 일단은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오늘 조선이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뭐 정우진 작가님 말씀으로는 조선 가지고 계신 분 올라올 때 조금 정리하라고요? 정리해라라는 말씀을 아까 일부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정리할 구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조선도 지금 뉴스 찾아보면 수주 굉장히 잘 받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 아직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네. 조선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목표 수주가 얼마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정확히 제가 데이터는 좀 봐야 되겠지만 65점 정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35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예비 목표치를 이미 초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모멘텀이 어디서 찾아야 되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의 열 관련돼서 네. 그것도 있지만 본연의 조선주에 대한 원래 모멘텀은 신조선에 관련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 조선가가 지금 올라가진 못해요. 요건 좀 불편한 사실. 선가가 올라가지 못해. 네, 성과가 지금 뭐 올라가지 못한 점은 많은데 요게 수주로 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LNG 프로젝트를 가장 제일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수주, 특히 LNG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관련돼서 이제 청구서가 날라올 것이다. 자,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거나 네. 휴전이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도 뭐 총성이 뭐 들리고 뭔가 좀 맞아요. 노이즈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미국은 이거를 좀 매듭을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로 좀 억지로 좀 봉합을 하고 싶은 니즈가 클 겁니다. 하면 할수록 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일본과 한국에 이제 청구서를 보내겠죠. 야, 너 기억 안 나? 대미 투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먼저 첫 단추, 두 단추가 LNG와
그 다음에 저는 원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투심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봐서 HD 현대중공업 필두로 한 조선주들을 한번 같이 지금은 희망을 꺾을 자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오늘 반등의 의미는 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네. 시간이 끝나는데 사실 저는 삼성전기에 대한 두배 레버리지 ETF가 미국에 또 상장된다고 해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장한다고 해서 그 삼성전기만 얘기하면 저는 박지무 부장님이 항상 떠오르거든요. 예. 이게 내가 지금 진짜 왜요? 아니 30만 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됐어. 이미 지나갔어요. 인생에서 기회는 또 와요. 또 와. 예. 그럼요. 박지훈을 보고 있으면 또 옵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제 뭐 삼성전기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ETF 레버리지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더 위쪽으로 문어 바라보는 걸까? 다발식처럼 ETF가 상품이 계속 라인업이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일부 네네. 한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도 한번 관망을 하는데 별 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너무 막 보고 의미부여하지 마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의 요정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그 외에 뭐 다양한 또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니까 또 매주 수요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 쭉 보니까 오늘은 뭐 10시 구간에 뭐 흔들리고 하는 게 다행히도 없었어요. 네. 코스피는 2.65%로 낙폭 살짝 줄였고요. 코스닥은 0.9%로 상승폭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흐름 계속 유지되면 오늘은 좀 선방했다 싶은데 네. 어제 오후장처럼 좀 시장이 좀 시원하게 또 빨간불로 마무리된다면 또 더 라인 없이 좋겠네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오후장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이제 CPI. 5월 CPI 공개가 되는데 이 CPI 결과 때문에 밤 새우지 마시고요. 6시에 그래요. 여도음과 함께 예. 하시면 정리 싹 다 해드립니다. 굳이 그거를 보면서 분석하고 밤새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새벽 6시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